자, 동해 원유와 그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계속해 이제 액트지오의 페이퍼 컴퍼니 논란, 그리고 이 액트지오와 함께 이제 이 관련돼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아브레우 박사까지 해서 이들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불신들이 계속 높아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내놓는 해명도 충분한 어떤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않고, 또 무엇보다 또 충돌되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또 한 번 이 액트지오의 매장 가능성 분석 평가에 대한 이 문제점, 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액트지오가 제출했던 심해평가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바꿔서 국내외 검증단이 제대로 검증한 게 맞냐, 이런 의혹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 윤석열이 왜 지난 3일날 그 관련돼서 발표를 하면서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지난해 12월에 받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그 검증단, 이들로부터 신뢰성 검증을 했다, 충분한 어떤 확인 절차를 3중 4중으로 거쳐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정작 그 검증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불신이 지금 더해져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정부 공개 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그 검증단의 회의가 액트지오가 분석 결과를 전달하기 이전 단계에서 그 기록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공사 측이 주장하는 액트지오의 보고서를 받은 날은 2023년 12월 21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외 검증단의 활동 기록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16일 그 이전에 등록되었던 문건, 그리고 해당 회의 결과에 대한 또 이제 문건이 12월 7일에 생성된 것을 제외하고는요 20일 후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활동 기록이 정확하게는 12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즉 이로써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증단의 이 활동을 통해서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 절차가 생략되었을 가능성, 아예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관련 정보를 이제 비공개 처리했을 가능성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와중에 이 석유공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주장이 좀 석연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먼저 첫 번째는 윤석열 주장처럼 평가 결과에 대해서 검증단의 검증을 거쳤다라고 한다면 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 이전에 지금 해명하는 게 뭡니까? 평가 자문단 활동의 시점이 액트지오 평가 결과 통보된 시점보다, 그러니까 분석 보고서가 제출된 시점보다 앞서는 거 문제가 없다, 결과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에 대한 자문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문단 활동 내역이 왜 공개되지 않고 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석유공사 측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입을 꾹 다물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 논란의 본질적 의문을 회피하고 뭐 어쨌든 그게 문제가 될 건 없잖아, 이런 식의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뭐 다른 해외 국가들에서 지금 평가 분석을 보고서 이거를 경쟁에 뛰어들어가지고 뭔가 이 유전을 뭐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 과정에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뭐 업무 수행이라든가 연구 개발, 이에 대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 국가들에서 우리 유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외 국가들에서 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 산유국으로서의 진출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고, 역시나 이 액트지오가 들어가서 뭔가 분석 결과를 놓은 것도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데다가, 그리고 작금의 국민적 불신, 그 국민의 알 권리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러니까 결국 의혹만 더 증폭시키는 거 아닙니까? 왜 설마 지금 저렇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액트지오 분석 결과에 대해서 자문을 했던 이를테면 해외 전문가 중에서 그 아브레우 박사랑 2003년에 그 연구 논문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저 검증의 결과가 어떤 정상적인 상식적인 어떤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어떤 친분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편향적인 결과를 내놨던 것이 이거 들통날까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혹만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은 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아브레우 박사의 해명에서도 있었습니다. 어제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고 KBS 단독으로만 그 아브레우 박사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뭔가 충분한 또 의혹을 해소할 만한 내용이 다뤄지진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으로 기사를 열었던 사람들에게 또
실망감만 더해줬죠. 인터뷰 과정에서 다뤄진 내용이 뭐였냐면 그간 정부와 석유공사, 아브레우 박사가 주장을 해왔던 것과는 크게 좀 다르지가 않긴 한데 이 중에서 좀 중요하게 볼 대목이 한 두 가지였다고 봐요. 먼저 첫 번째는 또 뭐였냐면 세계적인 기업도 아닌 그 영세한 어떤 구멍가게 수준의 업체가 여러 어떤 리스트업이 되어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사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저 중에서 어떻게 저 지금 이 액트지오가 이 국가적 사업을 따느냐, 그러니까 이해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 대해서 액트지오의 수익 문제를 언급을 직접 했죠, 아브레우 박사가. 근데 아브레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간 27,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00에서 3,700만원 사이에 이 비용으로 공지되어 있던 것은 그 연평균 수입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액트지오는 지금 연간 수십만 달러를 벌어들여 왔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창업을 했던 첫 해하고 두 번째 해의 경우에는 그 관련된 수익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지만 본인 주장대로는 이제 세 번째 해부터 매출이 늘어나서 수십만 달러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왜 27,000달러라고 기록되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관련돼서 아무런 질문이 없었어요. 충분한 의혹 해소는 결국은 이번에도 없었던 거죠. 두리뭉실하게 관련된 내용을 회피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해당 정보, 그러니까 기업 정보를 업데이트했던 본인들이 그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가장 강조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기술의 전문성 또는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요소가 뭡니까? 수익성이잖아요. 근데 그 수익성을 낮게 공지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액트지오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법인 자격을 상실했던 논란에 대해서도 이제 아브레우 박사가 언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금은 좀 개인적인 영역대라서 언론에 나오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그러나 그거 석유공사 고위 관계자들도 이거 알고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불과 엊그제만 해도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나서서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액트지오와의 입찰 계약을 맺었을 때 당시에 세금 체납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 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약 당시 석유공사의 그 납세 증명서를 포함해서 이제 이 자세한 자료를 첨부하게 했으면 됐을 문제인데 결국은 종합적으로 이걸 확인을 못했다. 그래서 그걸 참 죄송하다. 그래서 사과 입장을 내놨죠. 근데 아브레우는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정부 측에서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상반된 입장이 이게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안 그렇습니까? 결국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 충돌되면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문제, 이 의혹이 계속 하루하루 쏟아져 나오고 또 그의 해명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충돌하고 충분한 해소는 또 없이 의혹만 증폭을 하는 마당에 시추는 뭔 시추입니까? 게다가 이 느낌으로 일하는 정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게 느낌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아브레우가 액트지오 그 선정 과정에서 석유공사 관계자들이 직접 본인의 집으로 찾아왔고, 근데 그때 당시 아브레우 본인은 심층 분석을 하기도 전에 첫눈의 가능성을 봤다라고 말했던 것도 어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런 국가적 사업 사랑에 빠지듯이 가능성을 점지한다라는 거, 아브레우 박사도 무속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첫눈의 가능성을 알아봤다라는 이게 과학자냐고요. 결국 느낌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쵸? 심리적 세상에나 이제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될 사업에 첫눈에 느낌으로 느꼈다 라고 시작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말. 결국은 MB 자원외교 시즌2 이 자금 세탁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 논란에 이 적절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천문학적인 이 국민 혈세가 비과학적인 느낌만으로, 그 어떤 그들의 심리만으로 그렇게 탕진되는 비상식적인 일은 어떻게든 막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철저한 검증, 정부의 자료 제출 없이는 예산도 없다라는 점을 못을 박은 것처럼 결코 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역시나 갈수록 이 사기극에 가까워지는 현실이 참 두려운 소식이죠. 국가 경쟁력, 어떤 대외적 이미지를 나락으로 보내는데 아주 기를 쓰고 있는 정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